안녕하세요, 미진의 집입니다. 오늘은 벌써 미국 주식 주린이 탈출 스터디 8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에서 나와 있듯이 고배당주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릴 텐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알고 잘 투자하면은 매년 5% 이상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잘못 투자하면은 정말 몇 년 동안 물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고배당주란 뭘까요?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말 그대로 고배당을 지급하는 주식들입니다. 대표적인 섹터로는 부동산, 리츠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에너지, 필수 소비재, 특히 담배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섹터 등이 있고요. 이런 섹터들의 공통점은 바로 성장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성장성이 낮은 산업에 종속되어 벌어들인 돈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주주 환원의 대부분의 돈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성장주도 있잖아요. 테슬라나 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지금 주주 환원에 쓸 돈이 없어요. 그 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투자할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보다는 이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주가 상승으로 주주들에게 보답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고배당주들, 특히 이 담배 산업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 담배 산업은 생각해봐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투자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신에 그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가 상승을 포기하고 현재의 소득, 그러니까 배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고요. 통상적으로 이 투자 프레임, 투자 기간이 짧은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보통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죠. 그럼 고배당 기준은 뭘까요? 일단은 고배당주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의미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021년 10월 5일 기준 1.49%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2%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1%의 배당도 고배당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당 수익률이 3.5% 이상이면은 고배당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 배당 수익률이 3.5% 이상인 주식들에 투자하면 되겠네, 되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배당 투자할 때 가장 유의되는 거는 이 고배당 함정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Dividend Yield Trap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죠. 왜냐면은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들만 골라서 투자하면은 돈을 쉽게,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빨리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아래표와 같이 이 배당 수익률이 10%는 물론이고 20%를 넘어가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그 높은 배당을 지속할 수가 없고요. 배당을 꾸준히 늘려나가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가가 크게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이전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배당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오르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이 배당주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고배당주 중에서 상당수, 전부는 아닙니다, 상당수는 배당이 늘어나서 고배당이 된 게 아니라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그런 주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로 여기 10.08%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글로벌 넷 리스, 티커가 GNL인 기업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시가 배당률은 피킹 알파에서는 9.83%로 나오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고배당이죠. 이 배당 성향, 여기 보시면 페이아웃 레이쇼는 89.22%인데요. 이 기업은 일단 리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서 공부한 대로 리츠의 경우에는 벌어들인 이익의 90%를 배당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높은 배당 성향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 성향만 본다면 비교적 배당이 안전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5.56%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5년 동안 이 기업은 배당을 늘리기는커녕 배당을 줄여왔다는 겁니다. 여기 옆에
배당 인상 역사, 디비덴드 그로스를 보면은 0 years로 나와 있죠. 이 기업은 최근에 배당을 삭감, 다시 말해서 배당 컷을 단행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기업의 지난 배당 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이 기업은 월배당, 다시 말해서 매달 배당을 지급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을 마지막으로 이 기업은 분기 배당으로 전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 배당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으로 바꾼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배당 금액 자체는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입니다. 2020년에 보시면 이 기업은 기존의 분기 배당인 0.5325달러에서 0.4달러로 배당을 삭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난 5년간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같은 기간 S&P 500이 123.14%를 오른 동안 이 기업은 마이너스 22.63%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 동안 이 기업을 보유하면서도 투자자는 주가 손실을 보고 심지어 배당도 줄어드는 엄청난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5년 전에도 10%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때 배당 수익률이 20%를 넘어가는 걸 보고 혹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배당률이 무려 20%니까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말 그대로 여기 폭락했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다시 크게 하락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 배당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배당 수익률 보고 혹해서 샀다가 바로 배당 컷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을 겁니다. 또 다른 기업을 예로 한번 볼까요? 엠브리지라는 기업입니다. 티커는 EMB이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6.4%로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기업은 그래도 좀 나은 게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1.1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하고 8년 연속 배당을 늘려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살펴본 GNL보다는 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 무려 120.3%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도 더 많이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차트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 파란색 바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검은색 바는 배당 지급액, 그리고 연두색 바는 순이익입니다. 아까 배당 성향이 100% 넘게 나왔던 이유는 이 벌어들인 이익, 즉 순이익 대비 지급한 배당의 규모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검은색 바와 연두색 바를 비교해주시면 바로 나오죠. 이 배당 지급액이 순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배당은 결국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가져온 건데요. 지급한 배당보다 벌어들인 현금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브리지는 배당을 지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경우는 배당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기업의 배당 지급 역사를 보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배당 성장주의 모습과는 달리 보시면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시죠? 보시면 분기별로 이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면서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상을 하는 기업들을 더 선호합니다. 배당 성장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마음이 편한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전 스터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AT&T입니다. AT&T의 주가와 이 배당 수익률의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탄생하는데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대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고배당 함정입니다. 실제로 AT&T는 0.01달러, 즉 1센트씩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배당을 안 늘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구색 맞추기에 가까운 행위였죠. 그런데도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주가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AT&T를 보유했을 때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7.97%입니다. 이건 총 수익률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까지 합쳐진 수익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죠. 같은 기간 S&P 500은
119.67%의 총수익률을 보인 것과는 정말 대조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T&T의 배당 성장은 매우 실망스러운데요. 지난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72%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뭐 납득이 되는 게 아까 보신 대로 분기별로 0.01달러, 그러니까 1센트씩 밖에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전형적인 고배당주의 함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AT&T가 앞으로도 이 배당을 지속해서 지급할 능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가 상승이나 폭발적인 배당 성장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개별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AT&T는 미디어 부분을 분사하면서 앞으로 배당을 삭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AT&T의 고배당만 보고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는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배당에 투자할 때 유의하는 점들을 정말 하나의 예시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AT&T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고배당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역시 주가 하락에 따른 고배당주가 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시로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메디컬 프로퍼티즈 트러스트라는 리츠를 가져왔습니다. 티커는 MPW이고요. 시가 배당률이 5.36%로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8년 연속 배당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5년 주가 흐름을 보면요. 우상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78%인 걸 보면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다른 고배당주들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 배당 수익률의 차트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죠. 주가가 그만큼 오르니까 배당 수익률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보면은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고요. 배당 인상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 하락 때문에 고배당주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요. 역시나 재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도 이 높은 배당을 지속해서 지급할 수 있냐 이거죠. 자, 2014년부터 MPW의 매출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배당금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매출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급하는 배당금의 규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을 지급할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리츠는 부채, 다시 말해서 이 차입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면 좋은데요. FFO 기준 이자 보상 배율, 다시 말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 차입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MPW의 이자 보상 비율은 2배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차입에 대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가 하락 때문에 고배당이 된 게 아닌 걸 확인했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배당 수준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까지 확인했으면 성장성 부분을 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성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MPW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 지역과 호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MPW의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배당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살펴봐야 될 몇 가지를 공유드리자면 첫째, 주가 하락으로 인해 고배당주가 된 게 아닌지를 확인하고요. 둘째, 현재 높은 배당을 감당할 수준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셋째는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배당 ETF로 투자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배당보다는 역시 배당 성장률이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S&P 500을 추종하는 SPY와 뱅가드사에서 배당 성장주들을 모아놓은 ETF 그리고 인베스코에서 고배당주들을 모아놓은 ETF와 비교를 해보면 SPY, 배당 성장 그리고 고배당 순으로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ETF가 개별 주식보다는 마음이 더 편하긴 하지만 고배당 ETF 역시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펀드의 운용 전략, 과거 퍼포먼스, 배당 성장 현황 등 여러 요건을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고배당 ETF 3종인 JP, QYLD, 뉴시를 분석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보고 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고배당보다는 역시 배당 성장률이
역시 배당 성장주들을 더 좋아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더 권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도 투자할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매우 깁니다. 지금 당장 높은 배당을 받기보다는 성장성이 높고 동시에 배당을 잘 늘려나가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오래오래 투자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포트폴리오 내 고배당주 비중을 3% 이내로 제한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배당주에 투자할 때 흔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좋은 고배당주를 발굴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스터디 시간을 기약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